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어제부터 꿈틀꿈틀 이 왕꿈틀이 XRP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27센트, 한때 28센트까지 올라갔었다가 약간 미끄러지고 있는,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점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힘을 좀 나눠줄수록 XRP를 비롯한 여러가지 암호화폐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XRP가 이렇게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XRP를 사용한 실사용예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만들어낸 XRapid 사용량을 추적한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토요일 정도에, 금요일 정도에 이 트윗을 남겼는데요. 한 주가 다 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유동성이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됐다.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그리고 비트스탬프에서 코인스타 PH로 가능량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비트스탬프에서 빗소 엄청나죠? 거의 이제 6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 높이를 보여줬고요. 비트스탬프에서 코인스타 PH로 가는 것은 그만큼 높지는 못하지만은 여기 높은 고점을 또 기록을 해주면서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영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송금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영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내는 돈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실사용량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기본 중의 기본 발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겠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XRP 가격 1, 2센트 상승하는 것보다 실사용량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저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기사도 떴는데요. 마찬가지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XRapid 사용처, 특히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옮겨지는 그 XRapid 양이, 거래량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높게 뛰어 올랐다. 이 기사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리플사는 최근에 XRP를 사용하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왔다, 알려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차트와 함께 트위터 사용자 중에 또 다른 사용자인데요. 그 사용자가 제시한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해줍니다.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최근 랜덤하게 많은 양의 거래들이 오고 갔다. 최근 같은 경우는 XRP 수량 2008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물량들이 심장 박동처럼 옮겨지고 있다. 점차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XRapid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영국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예, 바로 영국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바로 규제가 명확해질 때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닌가. 이제 너도 나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빨리 전 세계에서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는, 특히 미국에서 그런 날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XRP 사용이 이번 가을에만 80% 정도 상승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암호화폐 미디어죠. 이 코인포스트에서 게시를 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기사인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에서 멕시코와 필리핀으로 보내는 XRP 사용량이 올해 가을에만 80% 이상 상승.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XRP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빵형이 이제 시작이다. 야구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1회 초에 들어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XRP를 사용해서 송금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질 때까지 달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4대 송금 국가가 있었죠. 멕시코, 필리핀, 인도, 그리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다른 송금 회사들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리플사는 지금 현재 2개의 나라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엑스커런트를 깔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전에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펀딩 지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XRP 약 2천만 개가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펀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플사의 펀딩 지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013년도에 개설된 그런 지갑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좀 팔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거래소로 옮길 때는 팔기 마련이고요.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가 물량이 없어서 사들인 걸 수도 있겠고요. 일단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어제 전달을 해드린 소식 중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그룹에 리플사의 멤버 한 명을 포함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멤버의 이름은 바로 리즈 첸이라고 합니다. 이 리즈 첸이 다가오는 10월 15일 캘리포니아 하프문베이에서 열리는 2019 Duff and Phelps IP Value Summit에 참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정보를 여기 있는 XRP 커뮤니티의 킹 솔로몬 씨가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들어보셨죠? 리플사의 오랜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멀타이 커런시 지갑, 여러가지 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지갑에 관련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특허 신청을 했느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했다. 이 뭐시기에 관한 것이냐 딱 보면요,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디지털 화폐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디지털 화폐 사용과 관련 보상이 나온다면은 이 보상 등등을 디지털 화폐로 적립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암호화폐를 앞으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암호화폐 목록을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XRP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무서운 빵형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미 스위스에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은행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와도 함께 일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허가 이제 출원되게 되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은행에서 비트코인과 XRP 등등을 관리 및 그런 암호화폐들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인도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뱅크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은행이 부책임하게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코끼리에 밟혀 죽어도 시원찮을 놈들이죠. 자, 아무튼 이 인도에는 테크 마힌드라라는 기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또 블록체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핀테크의 선두에 서서 달리고 있는 리플사와 같은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념 증명이라든지 여러가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은 파트너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인도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한 송금이 허가가 돼가지고 XRP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그날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크립토 언폴디드가 최근에 조사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암호화폐 중에 XRP와 스텔라가 비트코인과 가장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다라고 전달을 한 것입니다.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상관관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1위는 비트코인 캐시 상관관계가 89%, 2위는 이더리움 85%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제 올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그에 비해서 XRP와 스텔라는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식들이 지금 누굴 약올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확 탈빗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인데요. 이거를 그냥 공유하지 말까? 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심한 희망 회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싸리 그냥 욕 먹더라도 한번 공유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시죠? 이것은 곰탱이와 비슷하게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이 이 XRP 차트를 또 분석을 했어요. 자, 폴로니엑스 차트 주봉입니다. 이 XRP 주봉 차트를 웨이브상으로 관측을 해봤을 때 1파, 2파, 3파, 4파부터 이제 14파까지 나온 후에 이를 한번 높게 쏩니다. 그 다음에 축적 기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크게 쏘죠. 그래서 크게 쐈었을 때가 전고점 3불 20센트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주봉상에서 또 웨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전 패턴대로 간다면은 이번에도 14파가 나오게 될 것인데, 14파는 아마 이제 2020년 1월 6일 정도 그때쯤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좀 많이 남았죠.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가 됐을 때 이 똑같은 비율로 상승을 한다면은 이 4불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적 기간을 거쳐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이 숫자들 보이시죠? 이 숫자들만큼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
제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죠.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고점 정도는 넘어졌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까지 이 높은 숫자까지 갈 수 있는데 예상되는 기간이 2020년 9월 28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트상 기록을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주봉, 웨이브 외에도 RSI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RSI도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거의 똑같죠. 지금 이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1파, 2파, 3파, 4파부터 14파까지 근데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14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5, 16까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한 번에 쫙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말이죠. 이 역사가 반복되기만 한다면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은 엄청난 상승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끝나는 기간들은 추측입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4분기가 시작이 됐고 실시간 유동성, 이 엑스레핏 사용량 증대와 함께 스웰이 곧 열리게 되죠. 한 달 후면은 이제 스웰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 딱 맞춰가지고 삼각수렴이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해 안에 크게 한번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물론 어디까지나 희망회로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똥선생의 짧은 트윗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가치가 잘못 매겨졌는데 오히려 이것은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오직 유틸리티와 기본적인 실사용 예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이다. 좋든 싫든 XRP는 현재 제대로 실사용이 되고 기술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다. 이 기본이 가장 잘 갖추어진 암호화폐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나신다면은 특히 광고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한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하고 많은 암호화폐들 중에 왜 XRP를 선택을 했는가? 단순히 호재가 많아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아니면은 이제 나는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일에 공감이 가서 옆집 철수 엄마가 사라고 해서 그 밖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왜 나는 XRP를 사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셔야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지 계획을 더욱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공유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 다 모아가지고 들려드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 재생을 시켜주셔야 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